느낄감입니다. 옛 문자를 합해보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위쪽은 다함이라는 문자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무기의 자루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자루의 끝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자루의 위쪽 끝부분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도끼의 날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날이 자루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과 같은 무기를 나타냅니다. 여기는 이렇게 입구자인데요. 소리를 지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군사들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모두 함께 모여서 창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서 모두 모여있다는 의미의 다함자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은 마음 심자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심장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시각, 청각 등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인 오감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 느낌, 감각이라는 의미에서 느낄 감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강할 강입니다. 옛 문자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활 궁자의 옛 모습과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활의 윗부분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활의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을 그린 것이고요. 매달아 놓은 줄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문자에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이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모양으로 봅니다. 여기는 손을 그린 것인데 지금의 문자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활 시위를 당겨서 발사할 때 큰 소리가 나는 모습에서 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문자가 넓다는 의미의 넓을 홍자로 쓰이면서 이 부분을 덧붙여서 강할 강자를 따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머리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몸통 부분으로 뱀의 모양을 그린 것으로 보는데 모든 종류의 동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생명력이 강한 쌀벌레를 지칭하는 문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활시위를 놓았을 때 나는 큰 소리에서 넓을 홍자와 구별하여 벌레 충자를 더해서 강할 강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열개자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쓰였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문 양쪽의 기둥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문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문을 걸어 잠글 때 사용하는 빗장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손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손입니다. 두 손으로 문의 빗장을 열고 있는 모습에서 열개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서울경입니다. 옛 문자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건물의 지붕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건물의 몸체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건물의 기단입니다. 높은 건물을 그려놓은 모양입니다. 서울에는 높은 건물이 많이 있다는 의미에서 수도를 나타내는 서울경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옛 고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던 문자가 이런 형태를 거쳐서 지금의 문자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문자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해석만 취해보면 여기는 이렇게 입구자인데요. 사람의 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는 이렇게 끈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었던 것이 이런 형태로 바뀌었는데 매듭이라고 봅니다. 매듭을 묶어서 의미를 나타내던 결승 문자를 나타내던 것이 숫자 10을 의미하는 문자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의 숫자 10은 오랜 세대를 거쳐 내려온 시간을 뜻한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옛날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었다고 봅니다.